인천대학교 지역인 군정부임학연구소에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도시 종적 수렴인데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는 먼저 34개의 기존의 글로벌 도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안에서 이제 뭐 2번 이상 설정이 된 도시들 가운데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도시 240개 도시, 그 다음에 5개 변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뭐 많이 쓰는 자료죠. 그래서 뭐 글로벌 500 컴퍼니, 그 다음에 뭐 사우전 월드 뱅크 뭐 이런 걸 2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적 상호 연결성을 위해서 이제 컨퍼런스 장소 그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 자료로는 그 에어 패센저 데이터하고 에어 프레이트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전반 연구로 2005년부터 2012년, 왜냐하면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포함을 시켜서 그 글로벌 이코노믹 다운턴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고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후에 또 이제 8년치를 해서 2020년까지 해서 또 후속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5가지의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조직화 지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니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100개의 단위로 만들어서 이제 유니솜 스코어를 계산을 했고요. 이 스코어를 가지고서 그 불평등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인 타일 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불평등 지수로 뭐 지니 계수를 많이 쓰는데, 이 타일 지수의 특징은 이제 하위 집단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집단으로 분해했을 때 하위 집단 사이의 불균등, 불평등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위 집단 내 불균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집단, 뭐 어떤 도시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눴을 때 그 집단 간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타일 지수가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이 2가지 테크닉을 연결해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들, 각 데이터들을 이제 도시별로 컬렉을 하고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솜 셀프 오거나이징 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1부터 100까지의 순위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위 데이터를 표를 정리하고 이것을 타일 인덱스 계산을 해가지고 뭐 그룹화 해가지고 타일 인덱스를 이제 따로 그 집단 간 타일 인덱스, 그다음에 뭐 전체 타일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240개 모든 도시를 활용한 이제 종합 타일 지수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점수 타일 인덱스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타일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불균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저희가 5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쓴 것처럼 경제 분야, 인적 상호 연결성, 교통 분야에서 점점 균질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수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10년 이전에는 완만한 경사, 그 다음에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급격한 수렴 현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2011년에는 이제 그 불균등이 증대가 되는 걸 2012년이 2011년에 비해서 불균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세계 경제 침체를 고려했을 때 이제 종합 타일 지수의 종적 특징은 세계 경제 침체가 종합적인 수렴의 추세를 발산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지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시들이 그 경제적인 그 충격을 다시 재회복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간, 아래쪽 파란색 그래프가 집단 간 타일 지수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한번 그룹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합 타일 지수와 하긴 하지만 이제 좀 약간 수렴과 발산 사이에 변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은 이제 각 국가별로 기여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하위 좀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단 간 비율하고 이제 전체 그 비율하고 이제 그 집단 간 지수하고 그 전체 지수하고 이제 비율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수에서 집단 간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래서 보면 2009년이 가장 0.44로 가장 낮은데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들 사이의 불균등이 다른 해보다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세계 경제 침체가 아까 이제 5가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모든 국가의 이제 5가지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가로 나눈 거 말고 그러면은 셀프 오거나이징 스코어로 이제 5가지의 이제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합 타일 지수는 이전 국가별 그룹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이제 수렴 현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프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 이제 두 그룹 1과 그룹 2, Q1, Q2는 포지티브한 타일 지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그룹은 네거티브한 타일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용하는 방향이 이제 반대인데요. 그래서 그룹 1과 그룹 2의 타일 지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면 이제 종합 타일 지수도 증가하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룹의 타일 지수는 증가하면 종합 타일 지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발산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이제 그래프를 분석을 하면, 그래서 그룹 1과 그룹 2가 전체 타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룹 1과 그룹 2가 글로벌 수렴에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그룹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네거티브다 보니까 그들의 비율 증가는 이제 수렴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5, 가장 낮은 그룹은 2009년에 그룹 3과 4를 따라잡았고요. 이는 2005년에 세계화의 하위권 도시들이 2009년에 이르러 상위와 차상위 그룹만큼 세계성이 증대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 이제 그 그룹화 방법은 이제 GDP를 가지고서 이제 5개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사는 국가, 그다음에 못 사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 타일 지수는 연구 기간에 이제 점차 이제 감소는 하는데 2007년하고 2008년 사이에 이제 도약이 한 번 있었고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이제 두 번째 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약 시기는 주로 그룹 1, 그다음에 그룹 3이 이제 불균등의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그룹 1이 불균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룹 1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는 그룹 1의 역할이 이제 부의 양극화 시대에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사는 국가들의 역할이 증대됐음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유한 그룹 2는 타일 지수에서 역할이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인 그룹은 이제 수렴 현상을 뒷받침하고, 가난한 국가인 그룹 4와 가장 가난한 국가인 그룹 5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들은 이제 이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이 불균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집단은 이제 경제 집단에 따라서 나눴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개발된 국가 OECD 국가 그룹, 그다음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국가 브릭스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저개발 국가들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 타일 지수는 전반적으로 수렴 현상을 보이고, OECD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그룹이 수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타일 인덱스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똑같이 OECD와 같은 수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브릭스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약간 특이한 결과인데,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만 따로 빼가지고 한번 타일 지수가, 비트윈 타일 지수가 어떤지, 그 집단 간 타일 지수가 어떤지 봤더니, 그 브릭스 5개 국가 중에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다른 그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제 국가별로 이제 타일 인덱스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중국에서의 그 세계성이 증가하면서 OECD 국가와 조금 더 비슷한 쪽으로 중국이 세계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살펴보면은, 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도시의 계층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렴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이 도시들이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균일화가 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도시 지표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렴 현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으로 나눴지만, 이제 하위 글로벌 도시의 수렴 현상의 기여도가 증대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즉 낮은 세계성을 갖는 도시로부터 더 높은 세계성을 갖는 도시들로 진행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GDP 기준을 했을 때는 아까 수렴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승 하강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세계 경제 주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국가 그룹과 가장 가난한 국가 그룹은 계속해서 이제 그 발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렴의 결과는 가장 부유한 국가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와 나머지 국가 그룹은 수렴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는 발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국이 다른 4개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세계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은 일단은 뭐 경제랑 이런 뭐 3가지 큰 분야에 있어서 변수를 5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 변수 말고 이제 뭐 전체적인 세계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3가지 경제 그룹의 그 경우에는 3가지 그룹만 선정을 했는데 뭐 아세안이라든가 다른 중간 규모의 중간 단계의 그런 그룹들도 따로 선정을 해서 하면은 이제 뭐 또 특이한 또 현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08년에 가장 큰 경제 위기의 전후를 연구를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회복세에 있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또 8년 주기로 또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